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 약과 전문의 정시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몸에 좋다니까, 병원이 주니까 하면서 한 움큼의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7분이 당장 끊어야 할 독약을 매일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이 자그마치 82,000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224명의 우리 부모님들이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약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이 끔찍하고도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 혹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신 그 약봉지를 전부 꺼내서 제 영상 앞에 가져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부모님의 생명을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들이 본인이 70세가 넘으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무서운 약들의 정체와 안전하게 약을 줄이는 약 다이어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보낼지 아니면 맑은 정신과 튼튼한 다리로 존엄하게 보낼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드신 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심장과 간, 콩팥이 지금 무분별한 약물 폭격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별표 본론 1. 왜 70대의 몸은 약에 취약한가? 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별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땐 약 먹고 푹 자면 나았는데 왜 지금은 약을 먹어도 골골대지?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별표 노화에 따른 장기 기능의 변화 별표라는 냉혹한 생물학적 현실 때문입니다. 30대, 40대의 젊은 몸은 튼튼한 최신식 정수기와 같습니다. 약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간에서 순식간에 분해, 대사하고 콩팥, 신장이라는 배수구를 통해 소변으로 신속하게 배출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6시간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약 성분이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몸속에서는 무려 18시간, 길게는 24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간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40% 이상 감소합니다. 신장 역시 거름망 역할을 하는 사구체의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즉,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듯 체내에 갇힌 약물 성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돌며 정상적인 세포, 특히 뇌세포와 근육세포를 공격하여 독성을 뿜어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제약물 복용, 팔리파워머시의 위험성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보통 70대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평균 6가지입니다. 이 약들이 뱃속에서 섞이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노화된 몸은 염증 수치도 높아져 있어 약물과 몸 안의 물질이 충돌하여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병을 고치려 먹은 알약 하나가 오히려 오장육부를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죠. 별표 본론 2. 의사정시원이 절대 먹지 않는 치매와 낙상을 부르는 7가지 위험한 약 별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약물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첫 번째 독약, 뇌를 강제로 끄는 스위치, 수면제,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계열, 별표.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견디다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틸녹스, 졸피뎀, 로라반, 할시온, 익숙한 이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약을 뇌를 죽이는 마취제라고 부릅니다.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중추신경을 강제로 억제해 기절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작용을 통해 치매 유발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하지만 수면제로 인한 억지 수면은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합니다. 즉, 매일 밤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만드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상입니다. 젊은 사람은 아침에 약 기운이 깨지만 어르신들은 다음날 오후까지도 약 기운이 뇌를 짓누릅니다. 몽롱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발이 꼬여 넘어지면 10중 8구 엉덩이뼈, 대퇴골 다 부러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김정숙 어머님은 5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잠 못 자면 죽을 것 같다던 어머님은 어느 새벽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이달 입원 후 퇴원하셨지만 걷지 못하게 되자 근육이 다 빠지고 폐렴까지 겹쳐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따님이 제 손을 잡고 그깟 잠 좀 못 자도 되는데 약만 안 드셨어도 라며 통곡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수면제,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낮잠을 없애고 아침에 20분의 뼈들 쬐며 멜라토닌을 만드십시오. 정 힘들다면 멜라토닌 제제 같은 부작용 적은 대안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별표 2. 두 번째 독약, 위장과 콩팥을 파괴하는 소염진통제, NSAIDs, 별표.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플 때 습관적으로 드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아프면 먹어야지 하시겠지만 이 약은 통증만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점막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70대의 위장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독한 진통제가 매일 쏟아지면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위궤양, 위출혈이 발생합니다. 건국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3개월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 위출혈 위험이 4.2배 치솟습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공급을 막습니다. 부산의 76세 이철수 아버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간 진통제를 드셨다가 결국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무릎 좀 덜 아프려다 콩팥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 독약,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 항히스타민제, 1세대, 별표, 콧물, 기침, 가려움증에 먹는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여기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중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1세대 성분은 뇌혈관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을 항콜린 작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치매 환자의 뇌 상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7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약을 장기 복용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54%나 높았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안 나오는 부작용도 덤으로 옵니다. 대전의 72세 박영호 아버님은 비염약을 5년 드시다가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약을 끊게 하고 코세척을 권해드린 뒤 6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콧물 좀 멈추겠다고 내 소중한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코 세척과 집안 환기, 그리고 의사와 상의의 뇌에 영향이 적은 2세대, 3세대 약물을 선택하십시오.
별표 4. 네 번째 독약. 낙상의 주범. 근육이완제 별표. 담이 결리거나 허리가 삐끗했을 때 처방받는 근육이완제. 근육만 풀어주면 좋겠지만 이 약은 뇌의 중추신경 전체를 억눌러 몸의 균형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죠. 특히 아침 기상 직후가 마의 시간입니다. 인천의 70세 최순자 어머님은 목 디스크약, 근육이완제를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다 문턱에 걸려 손목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육 뭉침은 스트레칭과 온찜질, 물리치료로 풀어야 합니다. 약으로 근육을 풀려다 뼈가 부러지는 비극을 겪지 마십시오. 별표 5. 다섯 번째 독약. 저혈당 쇼크를 부르는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 별표. 글리메피리드, 글리벤클라미드. 혹시 당뇨약 봉투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이 약들은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을 나오게 합니다. 문제는 70대 노인에 가는 저혈당이 왔을 때 포도당을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한번 혈당이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혈당 쇼크는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뇌는 포도당만 먹고 사는데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가 즉시 괴사하여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저혈당 환자의 63%가 바로 이 약 때문이었습니다. 광주의 73세 강민호 아버님은 입맛이 없어 밥을 굶고도 습관적으로 이 약을 드셨다가 거실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저혈당 위험이 적은 메트포르민이나 DPP-4 억제제로 바꿔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사탕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합니다. 별표 6. 여섯 번째 독약. 뼈를 녹이는 위산 억제제 PPI 별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몇 년째 드시는 오메프라졸 같은 약들. 위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음식물 속의 칼슘, 철분, 비타민 B12를 흡수하게 도와주고 나쁜 세균을 죽이는 소독제입니다. 위산을 약으로 말려버리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 뼈가 수수깡처럼 푸석해지는 골다공증이 옵니다. 나쁜 균이 살균이 안 되어 폐렴 위험도 높아집니다. 대구의 71세 김영애 어머님은 5년간 위장약을 드시다 골다공증으로 척추가 내려앉으셨습니다. 위장약은 급할 때만 잠깐 쓰는 것입니다. 식후 바로 눕지 않기, 베개 높이기, 소식하기 등 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별표 7. 일곱 번째 독약. 혈압을 널뛰게 하는 중복된 고혈압약 별표. 혈압약 하나로 안 잡혀서 이뇨제, 혈관 확장제 등 3, 4가지를 섞어 드시는 분들. 이 약들이 합쳐지면 체내 수분이 말라붙고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핑 돌면서 쓰러져 뇌진탕을 입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가톨릭대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3가지 이상 섞어 먹을 때 낙상 위험이 2.4배 급증합니다. 울산의 정태우 아버님도 욕실에서 핑 돌아 쓰러져 이마가 찢어지셨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복합제, 한알의 두 성분로 알약수를 줄이시고 가정에서 매일 혈압을 재서 과도하게 낮지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걷기 운동만 해도 혈압약 한알은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본론 3. 자식짐 덜어주는 안전하고 확실한 약 정리 5단계. 별표. 그렇다면 이 많은 약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다 끊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 정시원 박사가 제안하는 별표. 스마트 약 정리 5단계 별표를 실천해 보십시오. 1. 별표 모두 꺼내기. 별표 지금 집안에 있는 처방약, 약국약, 영양제, 즉 다려먹는 물까지 식탁 위에 다 꺼내 놓으십시오. 2. 별표 목록 만들기.
별표 큰 종이에 약 이름, 하루 복용 횟수, 먹기 시작한 날짜, 처방받은 병원을 적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3. 별표 브라운배그, 실천. 별표 약들을 몽땅 큰 봉투에 담아 단골병원, 주치의, 이나 단골 약국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 약들을 다 먹어야 합니까? 서로 충돌하는 건 없나요? 뺄 수 있는 약은 없나요? 환자가 관심을 가지면 의사도 더 신경 써서 불필요한 약을 속간해줍니다. 4. 별표 우선순위 정하기 앤드 시범 중단. 별표 의사의 지도하에 당장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약, 위장약, 진통제, 영양제 등부터 하나씩 끊어보고 2주간 몸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5. 별표 정기 점검. 별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약물 리스트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결론. 약을 비운 자리에 채워야 할 진짜 건강. 별표 약을 덜어낸 그 빈자리는 이제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1. 별표 걷기. 별표 매일 30분의 뼈를 쬐며 걸으십시오. 천연 수면제이자 혈압약이며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2. 별표 단백질. 별표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 힘입니다. 맵기 계란, 두부, 생선, 고기를 꼭 드셔서 근육을 지키십시오. 3. 별표물. 별표 하루 7잔 이상의 물은 몸속 독한 약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4. 별표 수면 리듬. 별표 억지 잠을 청하지 말고 낮에 몸을 움직여 내가 스스로 쉬게 만드십시오. 5. 별표 소통. 별표 약 대신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고 자녀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외로움이 사라지면 몸의 통증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의 몸은 약물 실험실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시고 헌신하신 그 고귀한 몸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저기 아프고 잠이 안 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지우겠다고 독한 약으로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약봉지가 밥그릇보다 커지면 죽을 날이 가깝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별표 약봉지를 줄이면 다시 청춘이 시작된다. 별표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독약 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다고 위장을 헐게 만들고 잠이 안 온다고 뇌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가정의학과 전문의 별표 정시원 별표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 별표 구독 별표과 별표 좋아요, 별표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하나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드시는 약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저 정시원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정시원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